이재명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와 함께하는 노발 대발. 이번엔 가파라치 코너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명파라치. 네, 그렇습니다. 무서워요. 사실 직장으로 치면 이재명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주식회사에 나는 경력직 차원으로 입사를 하겠다. 이런 상황에 조금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직전 경력에 대해서 일단 성적표를 한번 받아보고 가실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그래요? 준비했는데 성적표요? 저희 면접관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고정 해결사 김영동 변호사님, 그리고 박덕수 반갑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조직화 사업추진단 상황실의 이은호 실장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윤호입니다. 네, 세 분 반갑습니다. 표정, 반갑습니다. 세 분 오늘 세 표정이 분, 그렇게 그죠? 밝진 않네요. 잘 부탁합니다. 굉장히 네. 칙칙해졌어요, 더 오늘. 네, 하여튼 뭐 일단 면접관을 앞에서 네, 본인이 그 지난 성남 주식회사에서 가장 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요. 어필하시는 우리 세 거죠? 분이 또 면접관께 성적을 그 아마 그 매기실 겁니다. 네. 너무 자랑이 많아가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바로 마이너스예요. 네. 제가 월급 값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월급값. 값을. 네, 혹시 네. 월급이 얼마? 그건 좀 약간 보완이 필요한 거고요. 예. 성남시의 공무원들이 많이 바뀌었죠. 네. 음. 아, 제일 중요한 바뀌었다. 거는 네. 예. 속도 면에서도 빨라지고 네. 자세가 바뀌었죠. 음. 시민들이 되게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네. 네, 두 번째는 뭐 삶의 환경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성남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경기도 다른 도시들 또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서 네. 저희에 대한 평가도 많이 좋아진 측면이 있죠. 네. 근데 좋아졌다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보는 것처럼 뭘 많이 퍼줘가지고 네. 복지 혜택이 많아졌다라는 것 때문만은 사실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엄청나게 깨끗하다. 예를 들면 네. 뭐 저희가 청소 열심히 하거든요. 두 번째는 예를 들면 눈 치우기가 전국 최고 속도다 뭐 이런 거. 어. 행정 서비스죠 그런 거. 네, 네. 저희 성남에 새벽에 그눈 마요 힘든데 그. 그렇죠. 우리는 새벽에 공무원들이 나와서 눈을 쳐요. 네. 새벽에. 아, 그래요. 예. 새벽 5시부터 나와서 눈을 치죠. 노동 강도가 서울시보다 좀 낫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뭐 보상은 노동자 얘기하니까 성남시 공무원들의 처우는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잡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때 막 비난 받으면서 제가 네. 예. 일은 열심히 하고 처우는 최고로. 아, 저희 그렇구나. 욕 많이 먹었어요. 예. 뭐 모라토리엄 해놓고 무슨 공무원 복지 네. 삭감도 안 하냐 뭐 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제가 더 늘려버렸죠. 네. 아. 이 대신 일은 열심히 한다. 아, 뭐 그런 딱 하나 거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다면 어필할 수 있는 뭐 한 가지만 더. 성남이 과거에는 좀 이렇게 성남 산다는 얘기 잘 안 하고 싶어 했던 곳이죠. 이제는 못 사는 예, 거죠. 예. 회피하고 싶었는데 네. 지금은 성남에 산다는 걸 자부심 음. 가질 정도가 됐죠. 네. 아, 네. 여튼 나는 잘했다. 그러니까 한 줄 평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그 텐데. 회사 자산 가치, 회사 가치가 엄청 올라간 거죠. 자 우리 그 세 분의 면접관님, 네. 우리 그 이재명 후보님께서 이렇게 자화자찬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점수를 이제 매겨야 되는데, 성적표. 성적표 두구두구두구. 우리 이은호 실장님은 몇 점 주셨습니까? 아예 저는 9점을 드렸습니다. 9점? 9점. 몇 점 그 만점인데 9점이에요? 오. 10점 만점 아니에요? 100점 만점. 100점 만점. 100점 만점. 100점 만점. 100점 너무한다. 만점이면 90점 드리겠습니다. 과락 아니야, 10점 과락? 만점에 9점을 주셨고, 네. 우리 감사합니다. 김영동 변호사님은 저는 100점이 기준점인 줄 알고 네. 100을 미리 적어놨어요. 아, 뭐야 100점 만점 100점 줬다는 거예요? 예. 아, 진짜 뭔가 좀- 있어. 그럼 마지막으로 박 소장님은요? 네. 몇 점? 저 9.5점. 와, 9.5점? 감사합니다. 똑같을 수 없어요. 진짜. 너무 잘 주신 거 자, 아니에요?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봐 네.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10점 만점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높은 아, 점수인데 네.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어떤 분의 점수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뭐 한 60점 정도 받을 줄 알았는데. 10점 만점이요. 그러게요. 아니 실정한 6점 정도. 아, 어. 6점. 그 정도 받을 줄 알았는데 9점 이상씩 주시고 10점 주고 그러세요. 그러게 만점도 너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황소한데요. 네. 아. 근데 아마 이 점수는요. 앞으로 혹시나 이제 당선이 되시게 된다라면 그 추후에 짊어지고 나갈 그 무게감을 더 얹어드린 게 아닌가. 그렇겠죠. 예, 네. 이렇게 받아주시면 책임감을 더 좋을 더 것 같습니다.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본격적인 검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박 소장님 평소에 참 말이 많은데 오늘 왜 이렇게 조용히 계시나 몰라요? 왜 그러세요? 예. 좀 티 긴장해. 나나요? 음. 좀 오늘 좀 긴장도 되고 네. 솔직히 이제 저희 코너가 음. 을 입장을 대변을 해오다가 그렇죠. 오늘 제가 약간 갑인 느낌이 좀 익숙치 않은 거야. 이제. 제가 도민 네. 경기도민. 아이고 잘 부탁합니다. 유권자 제가 이거 다 경기도민이에요 여기. 잠깐만요. 예, 제가 유권자고 당원이고 도민이고 또 고정 또 여기 텃세도 좀 아, 있고요. 그래서- 텃세. 글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박 소장님, 자, 자세를 바꾸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 소장님 경선 때 전해철 후보 지지하지 않나요? 비밀이야 비밀. 비밀이네요. 예, 비밀. 비밀입니다.
예, 서로 뜯고 뜯기는 사이니까요. 저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워밍업 성격의 네, 네. 종합 평가는 이쯤에서 이제 훈훈하게 이제 네, 마무리를 감사합니다. 하고 네. 바로 그 세부 평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덕수 소장님께서 저는 정치가 밥 먹여준다. 아, 그럼 예. 제가 100% 공감하는 얘기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서 시민들 노동자들 만나면 네. 정치에 관심 가져야 된다 캠페인도 많이 하는데 네. 정치가 밥 먹여주냐? 근데 아. 밥 먹여줍니다. 어. 그걸 야. 후보님이 좀 입증을 하셨다 생각이 네. 좀 들고요. 네. 밥 먹여주는 게 뭐 직접 밥을 떠먹이기도 했겠지만 생활임금부터 해서 그 뭐 3대 복지 네. 이게 다 실제 그 생활하는데 큰 도움을 네, 준 네, 거고요. 네. 네. 3년 전에 제 둘째가 태어났는데 네. 성남에 아. 한번 위장 전입을 좀 왜냐면 산후조리원 산후조리 이제 지원을 해주고. 어. 근데 나중에 또 정치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네네. 좀 예. 준비 많이 했네. 네. 야. 네, 네. 우리 이재명 야망이네. 후보 야망. 같은 경우는 이제 아. 정치가 밥 먹여준다 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제가 맨날 하는 소리예요. 아. 정말로 중요하죠. 네. 어렵게 얘기하면 정치라고 하는 게 그 사회가 가진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하잖아요. 네. 예. 누구한테 기회를 줄 거냐? 예. 누구한테 돈을 쓸 거냐? 예. 누구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을 거냐? 예. 누구를 지원할 거냐? 이게 다 정치가 하는 일이잖아요. 네, 네, 그 삶 자체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예. 무관심하면 거기서 배제되죠. 제가 막 설득당하는 그래서 노동자들이 정말로 정치에 참여 많이 해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야 노동자의 몫이 늘어나는데 네. 기업 측, 그냥 소위 자본 측은 음. 온갖 무슨 협력체 만들어서 정치에 관여하고 맞아요. 정치 영향력을 예. 행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법률이나 규칙이 자본 측이 유리하게 만들어집니다. 예. 근데 노동자들은 본인이 노동자임조차도 인정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예. 노동자 맞는데.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관심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에서도 배제되고, 그러니까 점점 삶이 나빠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네. 예. 우리 박 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부천 본인이 살고 계시거든요. 아, 부천에요? 부천도 참 복지를 잘하는데 이재명 시장의 성남 복지 때문에 묻혔다. 뭐 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박 소장님.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천도 그 생활임금 전국 최초의 또 자부심을 네. 갖고 이제 뭐 복지도 좀 하고 네. 하는데 자부심이 있죠 저희는. 노사람들. 잘했어요. 예. 근데 성남한테 밀리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그래서 솔직히 좀 서운합니다. 하하, 약간, 잘했는데. 예, 잘했는데 나오시네. 네. 막 그런 데가 많죠. 근데 성남하고 다른 지역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과정 자체가요. 우리는 시민들하고 함께 싸워서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정책 하나가 그냥 원만하게 된 일이 없어요. 그렇죠. 중앙 정부하고 싸우고 예. 또 의회가 또 야당이 많으니까 의회하고 싸우는데 시장은 힘이 없죠. 예? 그걸 어떻게 시장은 의회에서 부결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지. 의회가 힘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돌파해내냐면 네. 시민들이 나서서 함께 싸운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교육 정책, 교육 지원 정책 같은 학부모들하고 같이 싸워서 뭐 10번 만에 뭐 통과된다든지 네. 교복 이번에 9번만인가 통과됐어요. 네, 이렇게 싸워서 통과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겁니다. 맞습니다. 네,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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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부심도 높아진 거고요. 네. 예를 들면 뭐 복지 정책 다른 거 해도 뭐 다 반대하고 그러니까 정부하고 싸우고 의회하고 싸우고 막 1년 만에 2년 만에 통과되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기 일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시민들 그 자부심이 높아진 거지. 경기도가 되게 네. 도농복합도 있고 도시도 있고 막 네. 복잡하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를 좀 관통하는 좀 어떤 그 복지 공약 뭐 이게 좀 대표되는 게 지금 좀 있을까요? 저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뭐 기회와 잠재력을 잘 살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네. 서울로부터 독립하자 이런 얘기 자주 하죠. 서울로부터 네. 독립하자. 중앙 정부를 위한 희생양이었고 서울의 외곽 변두리였죠. 그러니까 모든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 중앙 정부와 서울을 위해서 그 집행되다 보니까 경기도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경기도의 북부에는 주거단지, 예. 경기도의 남부에는 산업단지를 만들면 서울이나 중앙정부 입장에서 똑같아요. 근데 경기도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용과 희생을 치르게 되죠. 그쵸. 남쪽에서 북쪽까지 가야 되니까. 네네. 네. 근데 이런 걸 고치는 게 하나 있겠고, 그래서 경기도 중심성이라고 하는 걸 확보하는 게 저는 새로운 경기도의 핵심 과제다 이렇게 보죠. 더 얘기하시면 공약이 미리 아니 괜찮아요. 나와도- 공약 다 얘기한 거예요. 시간 본인만 못 들은 거야. 타이머. 네, 두 번째는 네, 두 번째. 도민들의 네. 삶을 개선하는 것 중에 핵심이 네. 기회와 잠재력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하기 도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핵심이
사실은 뭐 보건, 의료, 복지 이런 건데 음. 사실 복지 정책은요 농촌 지역이 훨씬 더 쉬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청년 배당 하면 농촌 지역에는 청년이 없잖아. 없죠. 예. 학생 없잖아요. 예. 출생 낮잖아요.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쉬워요. 음. 1인당 예산은 훨씬 더 많거든요. 아. 조금만 관심 가지면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복지 정책들은 사실은 네. 돈이 많아서 퍼준 게 아니라 네. 네. 사실은 배려의 문제다. 음. 네. 후보님 아까 그 네. 시의회와 충돌을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성남시가 노동인권 보호 및 네. 증진을 위한 그 조례 부결돼 버렸죠. 이것도 좀 마련하셔가지고 아, 그게 아. 부결돼서 그게 1점 깎였다. 부결된 거예요. 전 노동 정책과를 따로 만들어서 네. 노동 문제에 대해서 시가 좀 직접적으로 개입하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부결돼 버렸죠. 어. 어쨌든 한 2, 3년 더 싸웠으면 또 되긴 했을 텐데 제가 지금 떠나는 바람에 네네네. 경기도에 살라고 경기도에 노동 정책 전담부서를 만들려고 그래요. 범위를 넓히겠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네. 그 버스 준공 경제 관련해서 요즘에 그 네. 상대 그렇죠. 후보와 좀 여러 가지 설전도 벌이시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버스 의견은 어떠십니까? 준공영제 그러니까 버스는 도민들의 교통 복지 문제고 네. 수익이 나지 않으면 세금으로 지원해야 되는 게 맞죠. 네. 공영화할 부분은 공영화하고 네. 또 민영으로 수익이 보장되는 민영으로 가고 그러나 자체적으로 수입이 좀 보장되지 않는 곳은 세금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걸 준공영제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근데 문제는 준공영제로 세금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데는 다 동의해요. 남지사도 동의하고 저도 동의해요. 네. 문제는 지원의 방식이죠. 지원의 방식과 대상입니다. 우리 남지사님은 버스 회사 경영에다 지원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노동자한테까지 가지 않겠냐. 어. 네. 노동시간도 단축되고 노동자의 네네. 처우가 개선될 거다. 제가 보기에는요. 중간에서 많이 샌다 이거죠.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에 상응하는 만큼 직접적으로 처우 개선비를 지원해주면 중간에서 셀 리도 없고 또 신규 고용을 늘리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죠. 회사 측도 경영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만큼 예를 들면 공익이사, 교통 이용자들이잖아요. 예. 또는 노동이사, 노동이사. 뭐 근로자들 중에 뽑아가지고 예. 회사 경영에 참여하게 해줘. 왜냐하면 돈을 지원받으니까. 네. 네, 그런데 남지사님은 회사에다 직접 지원하고 대신에 경영 참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장치를 안 만들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경영 통제해야 된다. 노동자들에 대해 직접 지원하는 게 비중이 커야 된다. 네. 이 면에서 많이 부딪히는 거죠. 방식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의 또는 소수 기득권자 중심의 지원을 할 거냐. 우리는 수요자 중심의 예를 들면 다수의 노동자 중심의 정책을 할 것이냐. 뭐 이 낙수 결정적 효과, 차이가 있죠. 분수 효과 정도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시야.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예, 말씀이신 예. 거죠. 네. 예. 김영재 변호사님, 예. 그 오늘 조용하게 참여하고 있잖아요. 방청객으로. 네. 방청객 일. 고향 선배님이세요? 그래요? 몇 번 인사드렸는데 기억을 못 하시죠? 죄송합니다. 우리 김 변호사님, 우리 이재명 후보님에 대한 한 줄 평을 네. 좀 시작을 해볼까요? 시장님은 유능한 멋진 변호사이기 이전에 네. 한국노총의 조합원이다. 그래서 100점을 주셨구나. 하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네. 노동자의 삶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시고요. 네네. 가장 완벽하게 이론적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음. 그 부분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네네. 나머지 하나는 음. 아까 노동조합과 노동과를 시에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셨죠. 어느 지방 자치단체가도 그런 과가 없습니다. 뭐 광역이든 지자체든 그래서 경기도권에 있는 우리 산하 조합원들 교육이나 행사장에 가끔 가는데요. 뭐 예를 들면 중공산로 이런데 가게 되면 꼭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오셔가지고 조합원들하고 어울리고 말입니다. 네. 그 자리에서 또 현안이 있으면 메모해가지고 확인을 하시고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조합원 아니고 뭐냐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야. 가끔은 그 판공비 범위 내에서 이게 또 이렇게 출연도 하시고 뭐 이런 부분은 네네. 조합원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좀 어떠신가요? 저는 네. 성남시 우리 공무원들한테 노동조합 만들어라라는 얘기를 부당 노동행위를 꽤 많이 했죠. 왜 안 하냐? 오히려. 왜 네. 직협이냐? 사용자가 사용자가 네. 결국은 전국 최대 규모의 네. 노동조합이 탄생했죠. 예. 그 유명한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아, 지난번에 저 네. 통상임금 대부분 마지막 공개 변론할 때 네. 시를 대리한 대리인에게 그 저희가 읽어봤을 때는 굳이 이길 필요 있느냐 뭐 네, 맞아요. 제가 이런 공개적으로 조언을 하는 얘기예요. 해가지고 과정까지 선고 아직 안 했죠. 예 안 했습니다. 아따 그것도 참. 저는 그거 시장 되기 전에 네. 취소된 거예요. 네. 네.
이미 전임 시장이 제소를 해놨으니 네. 그냥 유지해야지. 취소하면 또 배임죄. 아, 저번에 맞습니다. 저 누구야 그 KBS 사장이 예, 맞습니다. 배임죄로 네. 할 수 없이 우리 응선을 네. 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주말에 연장 노동을 하니까 당연히 가산해야지. 따따블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그 말이 되냐? 더 1 더하기 1이 2지. 예, 맞습니다. 1 더하기 1이 왜 1.5가 되냐? 그런데 그거를 재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사실은. 그 유명한 얘기 중에 네. 서는 곳이 달라지면 보이는 것도 달라진다고 하는데 음. 보이는 게 똑같으신 것 같은데 그냥 노동. 그럼요. 그것만큼은 좀 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한결 같은 예. 모습을 유지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잘 바람을 안 변해요. 가져보겠습니다. 이 방송을 그 법원이 듣고 네네. 노사가 다 원하는데 좋은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원래는 저희가 사연으로 이 코너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6.13 지방선거 특집으로 이재명 후보와 명파라치로 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또 질문을 한 가지 좀 드릴 텐데요. 네. 사실 그 공약을 보니까 지방 정부에 근로감독 권한을 주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런 공약도 네.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네. 이런 의문도 가지시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 예를 들면 식품, 아동 뭐 여러 가지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있어요. 네. 그런데 노동만 없어요. 저는 좀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는 건데 네. 창구를 단일화하는 게 기업 측에 훨씬 이익이라고 하네요. 여러 곳에서 네. 단속하는 것보다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으로 좀 지방자치단체들도 근로감독을 하게 해주라. 사실 근로감독이란 말도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데 네. 제가 노동경찰이라고 전에 대선 때 네. 좀 바뀌었죠. 근데 근로감독관을 노동경찰로 좀 바꾸자. 네. 노동특별사법경찰로. 네. 근데 현장에서 예를 들면 불법적 노동이 너무 많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네. 우리나라는 법을 어기고라도 돈만 벌면 장땡이다 이런 생각들이 아주 음. 횡행합니다. 근데 우리가 합의한 법을 고의적으로 어길 경우에 그에 대한 제재가 우리나라처럼 엉터리인 데가 없어요. 약하죠. 예. 그냥 노동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거는 그냥 걸리는 사람만 바보고 그죠. 걸려도 네. 그 사람 것만 물어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다 어겨요. 걸리는 거 그 돈 주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안 걸리는 만큼 이익이에요. 이 불법을 저지르라고 사실은 고사를 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고의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 배상을 해야 됩니다. 곱하기 몇십 배 물어주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그런 짓을 안 하죠. 또 고의적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소위 징역형 선고를 해야 됩니다. 아, 징역형으로. 벌금하면 그냥 세게. 이익 보는 것보다 물어주는 게 더 네, 적어서 네, 네,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면 집행유예든 두 번째 걸리면 실형을 보내든지 네. 네. 야, 법을 어기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노동 현장에는 너무 지나치게 고의적 위법행위 네. 이게 너무 많습니다. 음. 그래서 직접적 단속 권한은 없더라도 네. 뭐 행정지도로 조사는 할 수 있으니까 네. 알아보고 뭐 필요하면 고발 조치하든지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라도 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야 된다. 최소한 경기도에서만이라도 네. 고의적 노동법 위반 행위는 없도록 하겠다. 예. 그게 제 목표죠. 근데 그 법 개정 얘기 나올 때마다 저희가 한숨을 쉴 수밖에 법 없는 개정 안 네. 하고도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그러죠. 예. 근데 지금 국회 가능하면 지형이나 이런 하자는 부분들이 거고. 참 법 개정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소위 이제 노동경찰 영역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단속 권한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주장은 하는데 국회를 통과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죠. 보죠. 네, 네. 그러나 이런 논의도 시작은 해야 되고 그럼요. 안 된 단계에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지도 권한이나 뭐 이런 건 행사할 수 있으니까 노동부하고 같이 합동 단속을 하든지 뭐 네. 합동 조치를 하면 되겠죠. 네. 야, 우리 경기도에서 이제 그 사업하시는 사업주분들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암행 감찰 제도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아, 아멘. 왜냐하면 이제 네. 전수 조사를 하기 어려운데 그렇죠. 불량식품 예를 네. 들면 예를 들면 뭐 고리사체 네. 이게 다 불법이잖아요. 네. 그럼요. 예. 이런 거를 예를 들어 소방 안전 음. 사실은 소방 재난 화재 이런 것들이 평소에 관리 안 해서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관리를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사실 잘 안 해요. 근데 그런 것들 암행 감찰을 해야지. 그렇죠. 아멘, 언제 감찰. 언제부터 야. 검사를 나오겠다 아무튼 날짜 정정하지 정하는 말고 그건 그대로 확인하고 네. 네. 했나 안 했나를 불시에 음. 암행 감찰을 해서 암행 감찰까지. 실효적으로 좀 법이 집행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네. 우리 이재명 예비 후보가 내놓은 정책들이 네. 좋은 영향을 주길 기대하면서 우리 그 다음 검증으로 네.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재명 예비 후보의 이미지 검증인데요. 지금 세 분이 계시거든요. 오늘 말을 많이 못 하시지만 세 분이 세 사람이라서 그래 세 사람. 이재명 예비 후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우리 박덕수 소장님. 일단 저는 이미지는 네. 되게 좀 선하신 이미지가 네. 있어요. 선하다. 은근히 착하신. 은근히? 뭐 대놓고 착하신 네, 이미지가 있으신데 네. 그거 있잖아요. 욱하면 정말 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이미지. 그쵸. 이윤호 예. 실장님은. 저는 이제 예전 일이 좀 생각나는데요. 그 작년에 3월 24일에 네네. 한국노총이 그 대표자 대회를 할 때 그 후보자께서 오셨었어요. 네네. 그래서 아, 하신 말씀이 잠실.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 저희가 다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 네. 친노동자 정부 수립 있는데 음.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친노동자 숫자를 빼라. 정부 수립. 예. 어.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야 네. 말씀을 한번 시원하게 잘하신다라고 그런 옛날 내 그 기억이 멘트인데? 떠오르네요. 그러면 김영동 변호사님은 네, 어떻게? 어떻게? 저는 아까 했고 준비한 게 사실 없습니다. 그죠? 아, 아까 네. 너무 말을 많이 네, 하더라. 네, 내가 네. 볼 때는 네. 그렇게 말을 많이 할 타임이 하나만 더 아니었는데. 말씀 딱 하나만.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잘라버리고. 네. 네. 후보님, 그 네. 최근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다가 네. 아 이게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 삼식이란 별명을 네. 얻었고 네. 또 뭐 정치 평론가들로부터는 뭐 민심 독심술가. 독심술가다. 이게 이거 저 왕건에 나오던 거 아니었나? 네, 독심술. 관심법. 별명을 관심법. 들으셨는데 별명에 대해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나요? 근데 쌈닭도 있어요. 네. 뭐 투사다, 불독이다, 불독 여러 가지가 많았죠. 있는데. 근데 저는 별명이 워낙 많아서요. 네. 근데 좀 억울한 게 있죠. 어떤 면이요? 최근에 저희한테 아까 이게 뭐 욱하면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네. 뭐 착하게 보이는데 욱하면 뭐 이런 얘기했는데 네. 경기도 도정을 맡기에 좀 불안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네. 어. 아욱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전투적이다 그런 거죠. 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가끔 드려요. 네. 내가 개인적으로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건 나쁜 짓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국민들로부터 보수를 받고 대리를 위임받은 모습이잖아요. 공복, 네. 공공의 모습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주어진 의무가 있죠. 우리한테는 주어진 의무의 핵심은 억강부약에 있다고 보죠. 음. 정부의 기능이 네. 원래 힘센 소수는요 가만 놔두면 좋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 그렇죠. 근데 그 횡포를 억제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또 힘없는 다수들은 가만 놔두면 착취당하니까 네. 학대당하니까 보호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억강부약, 음. 강자의 형포를 네. 억누르고 다수 약자들을 부양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죠. 억강 부약.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저한테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니까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예산 아껴서 복지 정책 새로 만들고 뭘 하려 그러면 자꾸 방해를 해요. 의회가 방해하고 네. 네. 심지어 정부에서 저한테 뭐 복지 악마니 뭐 이런 소리 해가면서 방해하잖아요. 네. 그럴 때면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음. 포기해요 그냥. 보통 음. 원만한 사람으로 저 반대하니까 안 하네. 네. 사람은 인품 좋아. 어울리시는데? 네, 그렇게 안 하는 되죠. 거하고 네, 그러면 안 또 되죠. 하나는 네. 시민이 부여한 의무, 네. 의무 이행을 위해서 방해하는 세력들하고 싸워서라도 관철하는 거.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네네. 제가 시장으로 재임했던 8년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었고요. 네네. 네. 여소야대로 의회에서 소위 반대만 하는 네. 그런 세력이 있던 곳에서 음. 만약에 싸우지 않고 그냥 원만하게 원하지 않으시니까 하지 말죠 뭐 했더라면 오늘의 성남시도 없을 거고 그렇죠. 오늘의 이재명도 없겠죠. 정치인 이재명도.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억울한 거예요. 네네. 왜 싸웠냐. 음. 근데 저는 앞으로도 싸울 생각이거든요. 아, 네. 아. 근데 다행인 거는 싸울 상황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쵸. 분위기 예를 좋죠. 들면 중앙 정부가 나를 방해할 일도 없고 음. 또 경기도에 가면 의회 다수당이 야당이 될 가능성도 매우 적고. 네. 네. 그러면 제가 뭐 못 싸워서 환장한 사람 아닌데 이제 일을 해야지. 네. 이게 전쟁의 시기의 모습은 네. 전쟁으로부터 주인을 지켜내는 거죠. 그러나 평화의 시대가 오면 네.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음. 주인에게 복무하는 거죠. 예. 저는 모습이라는 측면은 변한 게 없는데 네. 무슨? 상황에 따라서 어. 필요한 역할을 많이 한 거죠. 네. 그래서 음.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원래 진짜 착하다니까요. 싸우는 거 안 좋아해. 화내실 것 같아. 그러니까 워낙 뭐 이게 전투력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네. 강해가지고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심심풀이 그 우리 관상으로 보는 이재명의 전투력. 네. 여기 관상에 또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가십거리는 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살쾡이 상이다. 네. 그 야행성으로 혼자 사냥을 하면 싸움을 잘한다. 네. 인파이터 복서처럼 상대를 무서워하지 않고 달려든다. 또 호불호가 분명하고 독단적인 기질이 있다. 네. 개성이 있고 튀는 행동도 자주 한다. 네. 또 살쾡이상은 작더라도 항상 대장을 하려는 습성이 있다. 어떠십니까? 네, 또 이런 이제 이거 그대로 방송 여과 없이 나가는 거 맞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다 안 맞아요, 사실. 그래요? 네. 어, 그거는 네. 정말로 저의 특정한 일부만 본 거죠. 네. 막 의회에서 싸우고 네. 시민들하고 손잡고 뭐 의원들 압박하고 정부에서 뭐라 그러면 박근혜한테 달려들고 그치. 뭐 국정원하고 대놓고 싸우고 네. 이런 측면만 보니까 그렇게 보인 거죠. 남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제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아래서 저는 저의 모든 걸 걸고 진짜 싸웠습니다. 제가 할 말 다 했고요. 네. 내가 잃을 거가 있을 텐데 잃는 거 최대치 해봤자 시장직이 다다. 제가 나쁜 짓 하는 줄 알아서 감옥 갈 일은 없는 거고 네. 명예훼손으로 뭐 벌금 내고 처벌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 가지고 감옥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다 감수했죠. 그러니까 눈에 띈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것들을 했으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맨날 싸우는 사람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렇죠. 분명히 얘기하는 거는 어. 저는 목표를 이루는 그러니까 네. 시민들이 위임한 일을 하려고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싸웠던 거지. 네. 미친 사람처럼 음. 무조건 싸우는 걸 즐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또 하나의 그 관상 네. 스토리가 있죠. 저는 사실 이승주 씨가. 쌈닭을 가장한 양이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또 다른 게 이재명은 풍산개상이다. 아, 이건 풍산개는 아, 그래. 호랑이를 잡는 개라고 불릴 정도로 용맹스러운 개로 비교적 작은 눈에 목은 굵고 짧으며 작게 세워진 귀는 작은 옆으로 눈이 향해 뭐야? 있고 언제나 주위에 대한 경계와 감시를 하는 네. 능력이 있다. 먹성이 좋고 힘이 세다. 끝까지 싸우고 제일 앞장서서 싸우는 용맹함과 영악함이 있다. 뭐 하필 왜 이런 사나운 종류만 자꾸 하는지 네. 모르겠는데 저는 뭐 굳이 개 중에서 찾으라면 네. 그 맹독연 리트리버 리트리버. 충직한 리트리버 귀엽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거죠. 네. 주인에 충성하는. 네. 제가 저에게 주어진 의무, 네네. 의무 이행에 가장 좋은 방안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한쪽 면만 보이는 것들이 네네. 정치인에게도 되게 호불호가 강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게 정치인한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양면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뭐 저는 어릴 때 하여튼 좀 이렇게 우여곡절이 좀 많은 삶을 살아와서 그런지 몰라도 네. 저는 위기라고 생각 안 하죠. 네. 저는 위기나 나쁜 상황이 되면 야 저 안에 기회가 있어라고 어. 저는 찾아내죠. 네네. 저 같은 비주류의 삶, 음. 아웃사이더의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잘 오지 않아요. 기회가 자주 오는 거는 주류 기득권이야. 네. 그렇죠. 예, 그러나 비주류 아웃사이더한테는 네. 언제나 위기가 많이 오는데 그 위기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 측면 중에서 나쁜 측면이 좀 많은 거고 좋은 측면이 좀 적은 걸 위기라고 보통 하죠. 네. 또 기회라고 하는 거는 좋은 측면이 좀 많고 나쁜 측면이 좀 적은 거를 기회라고 보통 말하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다 양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기회 요인, 그러니까 좋은 측면을 잘 살리면 위기가 기회로 바뀌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저에 대해서 과도한 공격이 오면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죠. 속으로 빙긋 웃고 있죠. 좀만 더 들어와. 더 들어오면 제가 되치기 할 기회가. 오히려 위기를 기다리고 그러니까 있다. 그게 싸움꾼이니까 인파이터 그러죠. 들어와 내가 한 방에 어퍼컷 딱 그렇죠. 날려버리는 거죠. 그런 우리는 비주류니까 네. 아웃사이더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외에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없으니까. 음. 저절로 주어지는 게 많은 사람들을 기득권자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럼 우리는 기득권자가 아닌 아웃사이더 비주류 입장에서는 네. 결국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음. 바꿔 나갈 수밖에 없죠. 극복해 네. 나간다는 네. 이야기시죠. 예. 예. 자,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뭐 직전 경력에 대해서 평가도 해봤고 노동 문제 또 이미지 검증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경기도지사 당선이 꿈이시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맥락 없는 질문까지 드리면 여전히 최종 꿈은 대권이신가요? 저는 경기도지사가 꿈이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도 꿈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 위에 뭐 있죠? 제가 가진 꿈은요. 네. 통일? 공정한 세상이에요. 아. 이건 하나의 수단일 뿐이죠. 예. 저는
우리가 가진 사회적 지위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냥 수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농부로 치면 농기구 같은 거죠. 음. 쟁기를 든 농부보다 트랙터를 가진 농부가 농사를 더 잘 지을 것이다. 사실이 아니에요. 게으른 농부는 트랙터를 줘도 농사 못 짓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나 성실한 능력이 있는 농부는 호미를 줘도 농사 네. 잘 짓죠. 그렇지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은 트랙터를 장악하는 게 아니라 네.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걷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사법연수원 마칠 때 하나의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소위 노동인권 변호사, 네. 그 성남으로 되돌아가서 내가 살았던 노동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저는 마음 먹고 네. 소위 노동인권 변호사로 출발했고요. 네. 다음에 시민운동가를 선택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정치를 하는 이유도 그냥 시장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제가 그 당시에 시립의료원 설립운동하다가 두 번째 수배돼 가지고 또 감옥 갈 뻔했는데 네. 네. 주민들의 열망 또 꼭 해야 될 일들이 이 정치 자영업자들 때문에 이 훼손되는 현장을 제가 봤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 권력을 우리가 직접 장악하는 게 거의 유일한 길이다 생각해서 우리는 시민단체들하고 이제 입당해서 시장이 되려고 노력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은 수단이었던 거죠. 또 그 수단을 잘 쓰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 국민들이 네. 저 사람 더 큰 도구를 쥐어주면 더 잘하겠네.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사에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기초단체장을 대선 후보로 예. 제가 하고 싶었겠어요. 네. 제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고 싶다고 몇 번 유세하시던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불려진 다음에 네. 불려진 다음에 얘기고 네. 불러내는 과정은 저는 불려 나왔다고 생각하죠. 음. 그러니까 저는 지위가 꿈이 아니에요. 네. 한 번도 그런 적 없고 네. 또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아. 경기도지사는 뭐 좋은 거라고 하나의 도구죠. 네. 대통령 더 나은 도구가 주어지면 더 좋긴 하겠지만 네. 아까 민심 독심술사 이런 표현도 해주셔서 그렇죠. 관계가 좀 있는데요. 네. 국민은 이제 과거처럼 음. 특정 정치인의 외양, 음. 지위, 포장을 보고 선택하는 바보들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주어진 정보에 따라서 통제 조정되는 그야말로 모래더미 같은 존재였던 때가 잠시 있었지만 네. 이제 국민 개개인은요 정말로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럼요.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개인의 지성을 뛰어넘는 집단 지성을 장착한 고등 유기체가 됐다. 네. 네. 그래서 촛불을 들고 해낸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가가 해낸 게 아닙니다. 전 정치를 정치인이 한다고 믿지 않아요. 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다. 국민이 한다. 국민이 한다. 네. 그리고 네. 모슴의 입장에서 농사를 짓는 일에 총력을 다하면 그 농사가 끝난 다음 해에 새로운 모슴들의 포지션을 정할 때 주인이 너 열심히 잘했어 이거 해봐 저거 해봐 하는 거지. 모슴끼리 말해요. 올해 농사 짓기도 전에 내년 농사에서 내가 무슨 역할 할 거야 너 무슨 역할 해 이걸 정하는 것 자체가요 네. 저는 주권모독이라고 생각하죠. 네. 그렇게 하면 아마 선택받지 못할 겁니다. 네. 그런 생각하면 우리 자, 후보님께서 네. 여지를 살짝 남겨주셔서 네. 그 판단은 이제 국민들이 네. 추후에 또 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네, 짧은 예. 시간이었지만 솔직 담백하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예비 후보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 노발대발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이나 네. 제가 이번 노동절 행사 때 드린 말씀인데 네. 제가 진심이죠. 우리 대부분이 노동자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노동자가 될 것이고 우리 가족들 대부분이 노동자다. 우리가 노동자가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살고 네. 노동의 몫이 늘어나야 경제도 활성화되고 네. 노동이 존중돼야 누구나 일에 자부심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노동 존중 세상, 네. 노동자 중심 세상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과 무관한 헛구호가 아니다라는 네.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노동자들의 정치 참여 정말로 많이 확대돼야 되고 네. 정치 참여를 통해서만이 노동자의 몫이나 노동자의 역할도 제고된다. 우리가 노동자임을 잊지 말자. 네. 노동자가 그럼 나쁜 겁니까? 그럼요. 노동자 당당해야죠. 네, 네, 네. 근로자가 뭐예요? 근로자가. 네. 네. 맞습니다. 근로자가 아니고 노동자로 노동자. 해야 그렇습니다. 되죠. 자, 저희가 오늘 함께한 시간이었는데 우리 김영동 변호사님 예, 딱 예. 한 줄로 이재명 예비 후보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면 내가 만난 이재명은 딱이다. 딱이다. 이은호 실장님. 우리 감사합니다. 이은호 실장님 준비해 오셨는데 그 사실은 제가 원래 노발대발의 섭외 담당이었습니다. 근데 네네네. 그 후보님을 지난 5월 1일 한국노총그 노동절 마라톤 대회 때 그 출연을 요청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출연해 주셔가지고 정말 어. 감사드리고요. 네. 네.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다른 후보들도 꼭 주저하지 말고 참석해 주시기 역시 바랍니다. 역시. 네, 이렇게 네네. 호락호락 아무나 이렇게 이제 출연 안 시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섭외가 어렵습니다. 저는 삼행시로 준비하라고 해서 삼행시로 아, 제가 좀 아,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가- 자, 그럼 이제 운을 띄워드릴까요? 네. 이재명 이재명 후보님 네. 재미있으셨나요? 네. 명심해 주세요. 네. 저희는 노발 대발입니다. 아. 네. 네. 아니 앞에서 이렇게 하면 저 뭐예요? 네. 대단하세요. 자, 생략하겠습니다. 저 제가 했던 거 하나는 재미없어서 예, 자르고요. 컷오프. 예. 내가 만난 이재명은 킹 사이다. 아, 킹. 킹. 식상한가요? 예. 봐봐, 내가 뒤에 하면 안 돼. 예. 예. 안 아까는 하는 뭐 게 나으실 비지근한 뻔했어요. 네. 네? 따뜻한 사이다라고 그러더니 지금 또 킹 사이다. 킹. 네. 아,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와 오늘 함께 했습니다. 아마 이런 검증 처음이셨을 텐데 솔직하게 답해 주셔서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세 분의 노발대발 식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 소장님 어떻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네. 이야기 있으신가요? 너무나 바쁜 시간 중에서도 이렇게 귀한 네. 자리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모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 뭐 좋은 결과 있기를 또 저희가 기대하면서 네.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도 구호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노발 대